인생의 마지막 전환점에서 배우는 지혜. 조선 후기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노학자 이수명이 우연히 만난 도깨비와의 특별한 교류를 그린 이야기입니다. 평생 학문에 몰두하며 가족과 인간적 교감을 잃어버린 노인이 도깨비와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와 지혜를 깨닫게 되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낸 오디오 드라마입니다. 죽음 앞에서 발견하는 소중한 순간들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서재에서 노학자 이수명의 고독한 일상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조선 정조 시대의 가을, 해질 무렵의 빛이 좁은 창호지 창문을 통해 어둑한 서재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서재 안에는 70이 넘은 노학자 이수명이 두꺼운 책 위로 허리를 굽힌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었고 흰 수염은 마치 겨울 초목에 내린 서리처럼 빛났습니다. 이수명은 눈을 비비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등성이에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마치 불꽃처럼 타오르다가 이내 어둠에 삼켜지는 모습이 자신의 삶과 닮아 있다는 생각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해가 저물어 가는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세월의 무게가 스며 있었습니다. 평생을 학문에 바쳐온 그였지만 최근 들어 자신의 죽음이 멀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헛기침과 함께 가끔씩 피를 토해내는 증상은 그가 이미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수명은 천천히 일어나 서재의 작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마치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깊게 팬 주름, 움푹 들어간 눈, 생기 없이 처진 입꼬리. 내가 이토록 늙었단 말인가? 그는 벽에 걸린 가족 초상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와 아들, 며느리, 그리고 막 태어난 손자까지. 그러나 이 모든 인물들은 그에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너무나 멀리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학문에 몰두하며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해왔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의 서가에 빼곡히 꽂힌 책들보다 더 귀중했을 순간들을 그는 모두 놓쳐버렸습니다. 이수명은 탁자 위에 놓인 작은 약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의원이 처방해준 약이었지만 그는 이미 자신의 병이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간을 조금 더 벌어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여. 조금만 더. 창밖으로 날아가는 새 한 마리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며 이수명은 문득 자신이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학문의 정점에 오르기 위해, 명예를 위해,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삶의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한 채 그저 죽음이 두려워 책 속에 파묻혀 살아온 것은 아닌지. 그때 바깥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저녁 진지 드실 시간입니다. 이수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나눌 대화가 없었습니다. 평생 엄격한 아버지로만 존재했던 그는 이제 와서 어떻게 부드러운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이수명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들어오지 마라. 나는 배고프지 않다. 문 밖에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발걸음이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명은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글자들이 더 이상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남기고 떠나는가? 산책길에서 도깨비 노인과의 첫 만남. 다음 날 저녁 이수명은 평소와 달리 서재를 벗어나 마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기운이 느껴지는 산책길은 형형색색의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고 발걸음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런 아름다움을 왜 이제야 보게 되었을까? 이수명은 멈춰 서서 붉게 물든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책 속에 파묻혀 살면서 그는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그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산길을 따라 걷던 이수명의 발걸음이 문득 멈춰 섰습니다. 앞쪽 작은 바위에 낯선 노인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한 그 노인의 모습은 마치 그림자처럼 윤곽만 보였습니다. 이수명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노인의 모습이 더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허름한 도포를 입은 그 노인은 이수명보다 더 나이 들어 보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이상하게 맑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산에 올라오시다니. 선비께서는 무슨 생각이 많으신가 보오. 노인의 갑작스러운 말에 이수명은 놀랐습니다. 그 목소리는 노인의 외모와는 달리 젊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당신은 이 마을 사람이 아니군요? 이수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소. 그저 지나가는 길손일 뿐이지. 노인의 대답은 수수께끼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이수명은 그의 존재가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옆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앉아보시오. 이 나이에 혼자 산책하기엔 조금 위험하지 않소? 이수명은 잠시 망설이다가 노인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붉게 물든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는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소? 노인이 문득 말을 꺼냈습니다. 이수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생을 책만 보다가 이제야 이런 광경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인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인간들은 참 재미있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까지 그 가치를 모르니 말이오. 이수명은 노인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번쩍였다가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수명이 다시 물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지팡이를 들어올렸습니다. 그 순간 지팡이 끝에서 푸른빛이 일어났다가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대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오. 하지만 어쩌면 그대에게 필요한 존재일지도 모르겠소. 노인의 말에 이수명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설에서만 들어본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도깨비? 노인은 다시 한번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와 함께 주변의 나뭇잎들이 갑자기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나는 이 산에 산 지 1000년이 넘었소. 그리고 당신, 이수명 선비, 당신의 고민이 보이오. 이수명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깨비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몸을 떨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을 해치려 했다면 이미 그렇게 했을 것이오. 도깨비의 말에 이수명은 조금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십니까?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소. 당신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도, 당신이 살아온 인생이 후회로 가득하다는 것도. 산속정자 도깨비와의 첫 번째 대화, 삶과 죽음에 관한 질문.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질 무렵 이수명은 도깨비의 안내로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오래된 정자에 도착했습니다. 그 정자는 이수명이 평생 이 마을에 살았음에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정자 안에는 작은 등불이 켜져 있었고 낡은 탁자 위에는 술병 하나와 2개의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이수명 선비. 도깨비가 자리를 권했고 이수명은 여전히 현실감이 없는 상황에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깨비는 술병을 들어 2잔의 술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내가 직접 빚은 술이오. 마시면 마음이 맑아지고 진실이 보이지요. 이수명은 잠시 망설이다가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술은 그가 평생 마셔본 어떤 술보다도 맑고 향기로웠습니다. 한 모금을 마시자 그의 몸에서 피로가 빠져나가는 듯했고 머리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참 이상한 술입니다. 이수명이 말했습니다. 도깨비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잔을 들어올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실만을 말할 수 있소. 자, 묻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물어보시오. 이수명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도깨비입니까? 전설 속 그 존재? 도깨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인간들이 말하는 전설 속 그 존재지. 하지만 전설은 항상 진실을 반만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이수명은 용기를 내어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저를 찾아왔습니까? 도깨비는 잠시 정자박 어둠을 바라보더니 다시 이수명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찾아온 것이 아니오. 당신이 나를 찾아온 거요. 당신의 영혼이 부르짖었소. 죽음 앞에서 공허해진 그대의 마음이 나를 불렀소. 이수명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떨었습니다.
도깨비의 말은 그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건드렸습니다. 제가 곧 죽는다는 말입니까? 도깨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소. 다만 당신은 그 문턱에 더 가까이 와 있을 뿐이오. 그것이 당신을 두렵게 하는 것이겠지요? 이수명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평생을 공부하고 학문을 쌓았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입니다. 도깨비는 조용히 이수명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팡이를 세워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정자 바닥에 갑자기 작은 불꽃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오. 하지만 그 두려움이 당신의 남은 삶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돼요. 당신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살아있으면서도 진정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오. 이수명은 도깨비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평생 학문에 몰두한 것은 어쩌면 죽음이 두려워서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함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가족들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아본 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지 못했고 손자의 얼굴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도깨비는 다시 술잔을 채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소.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소. 이수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원은 제게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도깨비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한 달이면 충분하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기에는 한순간으로도 충분하오. 당신은 지금까지 죽음을 피해 달아났소. 이제는 죽음을 마주 보며 진정한 삶을 찾아야 할 때요. 이수명은 도깨비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평생 쓴 책들과 논문들이 실제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이루고자 했던 학문이 성취, 그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이었을까요? 도깨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당신만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오.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보겠소. 당신은 평생 무엇을 위해 그토록 노력했소? 후세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아니면 진정한 깨달음을 위해? 이수명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저녁 다시 이곳으로 오시오. 그때까지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당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도깨비의 말이 끝나자 갑자기 정자 주변에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수명이 놀라 주변을 둘러보는 사이 도깨비의 모습은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아직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이수명의 외침은 빈 산속의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정자에 남겨졌고 탁자 위에는 비어있는 술병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수명은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도깨비의 말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하산하는 길, 이수명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무게를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는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아내, 아들, 며느리, 그리고 아직 제대로 안아보지 못한 손자의 얼굴. 이수명의 집, 가족과의 갈등과 화해의 시작. 달빛이 창호지 문을 은은하게 비추는 밤, 이수명은 자신의 방에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도깨비와의 만남 이후 그의 마음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외면했던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후회의 그림자가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평생 쓴 서책들이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아직 완성하지 못한 유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들이 이제는 공허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문득 방문 밖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명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구냐?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대동강에서 잡은 신선한 고기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께서 아버님께 진지와 함께 드리고 싶다 하셨습니다. 이수명의 아들 이정호였습니다.
평소라면 이수명은 단호하게 거절했겠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이정호는 아버지가 직접 문을 여는 모습에 놀란 듯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소반이 들려 있었고 그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들어오너라. 이수명의 말에 이정호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소반을 내려놓고 물러서려 했지만 이수명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시 앉아라. 이정호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아버지와 단둘이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수명은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월의 흔적들이 아들의 얼굴에도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미 40이 넘은 아들의 관자놀이에는 하얀 머리카락이 보였고 눈가에는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너, 정호야. 너는 행복하니?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질문에 이정호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평생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살아왔고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수명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에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구나. 너를 늘 엄하게만 대했고 내 마음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이정호의 눈에 당혹감이 어렸습니다. 그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아버님. 아버님은 항상 올바르게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수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조차 한 번도 해주지 않았다. 내 어머니에게도 너에게도 나는 내 학문에만 빠져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렸다. 이정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엄격한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결코 그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에게 아버지의 말은 오랜 갈증을 해소해주는 단비 같았습니다. 아버님, 이수명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들의 손을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호야,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구나. 이제라도 내 아버지로서 그리고 내 어머니의 남편으로서 살고 싶다. 이정호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버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항상 아버님을 기다려왔습니다. 이수명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평생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의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내일 내 어머니와 내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구나. 그리고 손자도 안아보고 싶다. 이정호는 기쁨에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온 가족이 함께 할 것입니다. 도깨비에 거쳐 도깨비의 과거와 인간을 부러워하는 이유. 다음 날 저녁 약속대로 이수명은 산속 정자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정자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수명은 실망감을 느끼며 정자 주변을 서성이다가 문득 멀리서 푸른빛이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 빛을 따라가던 이수명은 이내 작은 동굴 입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동굴 입구에서는 은은한 푸른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신비로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들어선 이수명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동굴 내부는 마치 작은 궁전과 같았습니다. 천장에는 수천 개의 작은 빛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고 벽면에는 기이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굴 중앙에는 도깨비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이수명 선비. 도깨비가 반갑게 이수명을 맞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어제와 달리 더 젊게 보였고 머리카락과 수염은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여기가 당신의 거처입니까? 이수명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도깨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1000년 동안 내가 살아온 곳이오. 그동안 수많은 인간들이 이 산을 오갔지만 이곳을 발견한 이는 단 몇 명뿐이었소. 이수명은 조심스럽게 도깨비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 도깨비의 거처는 인간 세계의 그 어떤 궁궐보다도 아름답고 신비롭게 보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1000년을 살아온 겁니까? 도깨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간의 시간으로 따지자면 그렇소.
하지만 내게 1000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오. 도깨비에게 시간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오. 이수명은 도깨비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죽음과 시간의 한계가 이 존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죽음이 없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까? 도깨비의 얼굴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오. 이수명, 그것은 저주와 같소. 당신은 내가 시간 속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알지 못하오. 내가 사랑했던 모든 인간들이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고통을. 나는 매번 새로운 인연을 맺고 또 그들을 보내야 했소. 도깨비의 말에 이수명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생 영생을 꿈꿔왔고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도깨비의 말은 그의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토록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지식과 경험. 도깨비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식과 경험이 무슨 소용이 있소?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라진다면 나는 인간들이 부러웠소. 당신들은 유한한 시간 속에서 더 강렬하게 사랑하고 더 깊이 느끼고 더 진실되게 살아가오. 당신들의 삶은 짧지만 그 안에는 영원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소. 이수명은 도깨비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두려워했던 죽음이 오히려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남은 시간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도깨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요. 하지만 한 가지 말해주고 싶소. 인간의 진정한 불멸은 책이나 명예에 있지 않소. 그것은 당신이 사랑한 사람들의 기억과 마음속에 남는 것이요.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사랑을 나누었는지, 그것이 진정한 불멸이요. 연못가 이수명의 마지막 선택과 새로운 시작. 봄이 오고 산속 작은 연못가에는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수명은 연못 옆 바위에 앉아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몇 달 전과 달리 평온해 보였고 눈빛에는 깊은 지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도깨비와의 마지막 만남 이후 이수명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서재에서 나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손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내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학문의 지식을 마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자신이 써온 책들을 다시 검토하여 진정으로 가치 있는 내용만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도깨비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와 주셨군요. 이수명 선비. 도깨비가 연못 건너편에서 나타났습니다. 그의 모습은 이전과 달리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수명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깨비는 연못을 건너 이수명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잠시 말없이 봄날의 아름다움을 감상했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달라졌소. 평화로움이 느껴지오. 이수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그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도깨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소? 이수명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사랑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작은 순간들의 행복, 지식을 나누는 기쁨. 이 모든 것이 제가 평생 찾아 헤맨 것이었습니다. 책 속에 있지 않은 살아있는 지혜였습니다. 도깨비는 자신의 지팡이로 연못물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물 위에 이수명의 가족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당신은 이제 불멸을 얻었소.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갈 것이오. 이수명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도깨비의 말이 진실임을 알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그는 가족들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었고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사랑을 심었습니다. 도깨비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저를 도와주셨습니까? 도깨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1000년을 살다 보니 인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았소. 특히 당신처럼 인생의 마지막 전환점에 선 이들의 선택이
더욱 그러하오. 나는 당신이 그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오. 이수명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도깨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삶이 유한했기에 더 소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깨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소.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은 이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았소. 이수명은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떠난 후에도 가끔 제 가족들을 지켜봐 주시겠습니까? 도깨비는 약속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있는 한 내가 지켜볼 것이오. 이수명은 마지막으로 봄날의 따스한 햇살을 느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고 그의 마음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마지막 여정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깨비님. 당신과의 만남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도깨비는 이수명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따스한 빛이 이수명을 감쌌고 그는 평화로운 미소와 함께 눈을 감았습니다. 도깨비와 노학자의 이야기, 황혼의 도깨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유한함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오히려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인생의 황혼기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이수명처럼 우리도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학문과 명예, 부가 아닌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그들에게 남기는 따뜻한 기억이야말로 진정한 불멸의 형태가 아닐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조선시대의 신비로운 전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예시이야기 속에서 오늘의 지혜를 찾아보는 여정,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